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윤호의 편알바 편입니다. 나는 편의점 알바다. 편의점 알바 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편의점 알바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고무장갑을 끼고 음식물을 정리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첫 시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제 경력과 연력 그리고 제가 편의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아마 마이크 소리가 좀 미미하게나마 좀 작게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편의점 썰래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의 연력과 경력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고 거짓되지 않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의 편의점 편 알바 연력입니다. 27살 때부터 신사 가로수길점에서 13년을 일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13년을 한 곳에서 일할 수 있었던 점은, 저는 그곳에서 일할 때 진짜 저만의 공간, 저만의 방이고 저만의 구역이었고요. 아울러 저는 그곳에서 일할 때 손님한테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거나 대꾸하거나 함부로 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손님을 왕으로 대하지도 않았고요. 진짜 요즘 말로 따지면 요즘 시스템에 보면은 뭐 손님과 잡담도 절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절대 잡담이 아닙니다. 한 번 오는 손님도요, 좀 더 응대를 더 해서 다가가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개인 사적인 거라도 안부를 묻고 그러는 것은 절대 잡담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편의점 신사 가로수길점에서요, 단골분들과 심지어 그 건물의 건물주에 의해서 추천을 받았고, 친절하다는 말과 함께 적극적인 그런 유도를 당했고요. 아울러 제 면접을 보고 제 취업을 한 곳에서만 계속해서 점주님이 계속 받기 때마다 수차례 계속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주하고는 어떻게 편해져서 친해졌냐면요, 새벽 6시쯤에 편의점에 전반적으로 싹 다 다시 한번 물걸레질과 손걸레질을 합니다. 아울러 가게 앞을 녹색 대비를 끌고 나가서 빗자루질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수압이 센 호스를 가지고 나가서요, 물청소를 할 때 건물주 앞에 입구와 그 건물주 앞에 세워진 건물주 차량에다 항상 제가 물청소를 했습니다. 그거 5분이면 충분히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곳에 사시는 건물주님과 아울러 건물주 그 자녀분들과 아울러 건물주에 좀 더 연로하신 할머니나 할아버지 계셨을 때 제가 인사 구분했고, 그분들에게 진짜 친자식 아닌 친자식처럼 응대했었던 겁니다. 그런 유도리 있는 방향성으로 가다 보니까 점주는 진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편의점을,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떠나야 됐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이 너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과 그 장소가 저에겐 크나큰 제2의 집이 되었던 거죠. 너무 그 애정과 그게 너무 강렬했었거든요. 그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간과 그 장소에 진짜 오래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그곳이 너무 저한테는 편안했고 안식처였고 나물 그늘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후에 그쪽 가로수길점이 처음에는 발전되지 않고 약간 아티스트들이 좀 더 많이 살고, 또 동네 운치가 참 좋았던 그런 가로수길점이 관광 특화 거리가 되고 개발되고 모든 상가들과 주변들이 다 내쫓기고 그럴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것이 세븐일레븐 가로수길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건물주도 돈의 맛을 알아가고 있을 당시였기 때문에 저희도 불합리한 재계약 거래를 하고 나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폐점이 돼서
심지어 간판이 뜯겨 나가는 것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 재고조사에서 이제 물건을 하나하나 큰 비닐 봉다에다 쌓을 때도 마음이 진짜 착잡하게 비가 아팠고요. 그날 그때 당시에 비가 오고 은행잎이 떨어져 내려갈 때쯤이었어요. 참 착잡했죠. 그때까지 저는 거기서 최후의 생존을 했었던 겁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알바생들이 저를 거쳐갔고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참 좋은 일도 있었지만 참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손님하고의 뭐 트러블 아닌 트러블도 있었다 해봤자 손님이 거기가 주로 예전에는 가정집들 위주로 형성된 집단촌이었고 아티스트들만 있었던 곳이다 보니까 괜히 느닷없이 와서 쌍욕하고 가신 분들 있고 괜히 막 때리려고 했던 손님도 있었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또 좋으신 분도 있었고 인근 단골분들도 하도 많으셔서 신사 가로수길점 하면은 저는 진짜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연예인들도 주로 많이 목격을 했고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연예인 목격담으로 하나하나 이야기 썰을 풀 거지만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많이 접했고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진짜 유일무이하게 나라가 어렵다 해도 유일하게 뭐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되게 오묘한 그런 공간이자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되게 사람 냄새가 진짜 많이 나는 곳이었고요. 아무리 부자 동네라 할지라도요. 단골 아닌 단골분들이 가끔 오시면요. 가끔 뭐 과일도 갖다 주신 분도 있고요. 점퍼 패딩도 갖다 주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자신이 직접 끓인 김치찌개를 끓여서 저한테 갖다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이 많았던 것이었고 또 이곳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밤에 고양이 손님도 온 적도 있고요. 참 정이 진짜 많은 곳이었습니다. 신사 가로수길점은. 근데 지금은 하도 중국 관광객이다 일본 관광객이다 하도 많이 맞이하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향수가 일으켰던 그런 맛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내쫓기고 대기업 브랜드로 앞뒤 양납 할 거 없이 똑같은 건물만 주구장창 들어서 있고요. 2, 3개월에 한 번씩 꼭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막 그런 게 비일비재 했을 정도입니다. 저러다 건물이 구조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최후의 생존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진짜 뭘 해서 이제 먹고 살지를 진짜 심히 걱정하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집 근처 가까운 강북 쪽 지역으로 세븐일레븐으로 면접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써있는 것처럼 잘 안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력이 발목을 잡더라고요. 13년 동안 편의점 세븐에서 일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강남에서 일했으면 강남 쪽에서도 돈도 잘 챙겨줬을 것 같은데 자신들이 저를 감당하기 이렇게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좌절 아닌 좌절을 맛보다가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다시 아르바이트를 이제 알아보다가 진짜 우연 아닌 우연으로 또 그곳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냐고요? 신사 가로수길이요. 대신 신사 가로수길 그 공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강남역 1번 출구에 있는 신사 본점으로 면접을 보러 갔다가 다행스럽게도 거기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었죠. 근데 그때 그 점주도 솔직히 저를 뽑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점포가 특이하게 여러분도 아실까 모르겠지만 CCTV가 총 4대가 있어요. 매장 입구에 하나, 그리고 라면 먹는 식대 쪽 뒤편에 하나, 그리고 사무실에 하나, 그리고 계산대 뒤편으로 하나 더 있는 게 총 4대인데 이곳은 CCTV가 총 8대가 있습니다. 앞에 2대, 뒤에 2대, 중간에 2대, 사무실에 2대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때 당시 점주가 알바한테 하도 뒤통수를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일하다가 도망가거나 일하다가 물건을 하고 돈 갖고 날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한테도 그걸 많이 느꼈나봐요. 근데 그때 제가 면접 볼 당시에 신사 가로수길점으로 오시는 FC 및 본사분이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제가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게 최근까지 일했던데요. 작년 2019년도 9월까지였죠. 근데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은 점주가 원래 그때 당시에도 지금까지 했으면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승리 게이트가 터졌잖아요. 그 근방에도 얼추 주말 장사 잘 되는 이유가 클럽 때문에 좀 잘 된 거였거든요. 평일 장사는 옆에 세종시 국민연금이나 그런 게 있어서 잘 됐는데 그 국민연금이 세종시로 옮겨가면서 저 가뜩이나 평일 매출도 뚝뚝 떨어질 때였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유일하게 강남역 신사역 1번 출구 쪽에 유일하게 세븐일븐이 거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롯데시네마 옆에 끼고 있었고, 근데 주말 장사가 꿀리지 않고 장사가 그나마 좀 잘 됐었던 이유가 하나가 뭐였냐면요, 옆에 롯데시네마에서 가끔씩 손님들이 특히 금요일 토요일 날에는 영화 보러 오실 때 편의점에 오셔서요 음료수나 맥주나 아니면 과자를 기타 등등 여분을 사가서 그 극장에 가서 보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했던 건 클럽을 놀러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왔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신사역 1번 출구다 보니까 대리기사님들도 은근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하면은 제가 강남역 쪽에서 자꾸 일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집 근처에 가까운 데 일을 하고 싶어도 세븐일레븐이 그때 당시에는 그 역세권 외에는 없었어요. 강남이나 마포나 여의도 쪽 진짜 지리적 직점으로 진짜 잘 잡다가 이제 그때 롯데타워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빚을 많이 졌다는 루머가 돌면서 전철역 안, 전철역 지상 지하 그리고 강북 쪽에 이제 뿌려지기 시작했을 때였죠. 우후죽순으로. 근데 오히려 강남 쪽에서는 세븐일레븐이 진짜 노른자 땅 아닌 이상은 대부분 빠지는 추세였어요. 오히려 거기가 CU나 뭐 GS가 생길 때였고요. 근데 저희 점포만은 유일하게 2년 6개월을 하게 되었죠. 원래는 점주가 재계약을 해서 더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승리게이트 사건이 이게 적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저한테 넌지시 이제 다른 근무자들에 비해서 제가 진짜 헌신해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진짜 점주가 시키지 않는 일조차도 꿋꿋이 잘 챙겨서 일하시는 걸 보고 저를 믿고 의지할 수 있으셔서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점주가 제가 아버지가 이제 부고를 당했을 당시에도 유일하게 찾아와 주신 높으신 분 중에 한 분이셨죠. 그리고 편의점은 이제 넘긴다고 이제 얘기했을 당시에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저한테 일찍 미리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마음을 다잡고 있었고요. 아울러 점주님이 현재 신사 본점에서 일하시는 점주한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말도 그렇게 됐고요. 근데 정작 제가 면접을 보고 왔는데 처음에 일을 써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현 점주는 저와의 입장 차이로 해서 계약을 취소 만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자기는 A타입, B타입 마진율을 따지는데 자기는 B타입으로 계약이 맺어져서 마진율이 몇백 원밖에 못 받아가는 상황이라서 저한테 이게 부담이 많이 돼서 저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전 점주는 마진율이 몇 프로에서 만원, 2만원 이렇게 챙겨갈 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까지 굳이 알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곤 물건 정리하고 그리고 손님 응대 접대하고 그리고 청소 잘하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저한테 입장 차이를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을 자신이 대줄 수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은 퇴직금을 또 챙겨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편의점 알바를 쓰면서 퇴직금을 줘본 적이 없다. 단 자신은 아르바이트 월급 외에는 다른 돈이 따로 알바한테 챙겨서 나간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마음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미안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솔직히 그랬어요. 점주님,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내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시면요
제 월급에서 까서 저를 일을 써 주십시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길이 살 길이 이제 막막했죠. 제가 참고로 편의점 알바 13년을 일했는데도요. 점주는 매년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일할 당시에도 본사 사람이 유일하게 나서 점포를 마지막으로 운영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퇴직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강남 신사 본점에서도 2년 6개월 일했을 때도 점주님이 많이는 못 주지만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해준 거에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퇴직금하고 월급을 챙겨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부재로 인해서 돈이 많이 나간 일이 있다 보니까 돈이 또 그 월급이 또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지금 백수 아닌 백수가 된 상태다 보니까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10월 20일쯤에 신장 투석 이후에 건강 악화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가셨고요. 그리고 11월 초에 편의점에서 이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올해 42살이 됐습니다. 올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편의점 알바를 면접을 보고 또 일을 하기가 솔직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뭐가 두렵고 무서웠냐고요? 면접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강북적으로 면접을 15군데를 다녀봤는데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나이가 38에서 39살 때였고요. 지금 42살에 편의점 알바 일하기가 참 무색할 만큼 힘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동네 가까운 CU나 GS에서 가끔 연로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나이가 지긋하신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일하실 때가 있어요. 대부분 점주님이거나 진짜 알바로 일을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심지어 42살 먹고 또 경력도 이렇게 짱짱한데도 참 경력 때문에 일단 발목을 잡는 경우는 진짜 이런 일밖에 없겠더라고요. 참 안타깝고 좀 속상한 마음이었죠. 그러다가 저도 무의식적으로 유튜브를 하면 어떨까 하다가 컨텐츠를 여러 걸 다 찾아봤어요. 뭐 먹방을 하자니 그렇다고 제가 입이 짧다 보니까 많이 먹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또 돈도 많이 들고 또 두 번째로 뭐 게임 방송을 하자니 뭐 컴퓨터 장비가 딸리고요. 그리고 게임도 그렇게 잘한 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들처럼 여행을 하자니 카메라가 없고 휴대폰으로 해봤자 10분 고작 겨우 녹화하는 게 그게 전부일 테고요. 돈도 또 없고요. 집 나가는 순간부터 돈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해서 컨텐츠의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까 유튜브 한번 하는데 뭐랄까 준비 기간이 진짜 생각으로 많이 길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를 1인 미디어 기업으로서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노마드 클로이라고 하는 한 여성 유튜버 강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분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쌓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점검을 하기 시작했죠.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 방송하려고 했었던 그 마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에다 이제 배터리를 끼워 넣고 그리고 반디캠이라고 하는 거를 유료로 하나 사서요 하기 시작했죠. 근데 처음부터 말썽이 심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판이 잘 눌리지 않거나 뻑뻑함에 새로 사야 했고요. 또 두 번째는 하도 안 키우고 안 쓰던 컴퓨터다 보니까 파워를 갈아야 했고요. 또 그래픽 카드 수준은 너무 하향 그레이다 보니까 딱히 뭐가 할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또 중간에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거에 대한 현타가 왔습니다.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 한 마음에 거의 한 달을 또 집에서 그냥 주로 어떻게 지내냐면요. 먹고 자고 자기 위로하고 먹고 자고 자기 위로만 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통장의 돈은 더 조금씩 줄고 또 줄다 보니까 입맛도 없어지고 이제 밥도 안 먹고 심지어 술을 먹고 싶어도 술 먹을 의욕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다 돈이니까요. 그리고
편의점에 마지막으로 일할 당시에 알고 지냈던 알바와 아니면은 점주님한테 고마움을 뜻해서 이제 밥을 한번 사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현 시점에 통장 재고에 돈도 너무 거의 없어져 가고 이제 돈이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그런 은혜를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요, 마음 새로 다잡고 저만의 이제 컨텐츠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생각한 게 뭐겠습니까? 제가 편의점 알바 무려 15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의점 알바 하면서 겪었던 썰이나, 그리고 편의점 알바 할 수 있는 꿀팁이나 정보, 아울러 편의점에 있었던 에피소드, 때로는 제 유년 시절에 라떼는 말입니다 라는 추억팔이도 이야기도 해보기도 하고요. 아울러 속상하거나 마음 아플 때 혼잣말로 주저리 길거리 걸어가면서 하던 이야기를 마이크 앞에서 혼잣말 에세이라고 하는 방송을 또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가 얼추 거의 한 달하고도 보름이 좀 지났는데요. 이게 참 힘이 듭니다. 한 달 중에서 보름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온갖 공과금과 진짜 뭔가 돈이 나갈 일이 하도 셀 수 없이 세월도 없이 나갑니다. 나는 아끼고 아낀답시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빨리 구독자 수도 늘고 수익 창출도 돼서요. 광고도 붙어서요. 얼추 살 만큼만 이제 먹고 살 만큼만 이제 돈 좀 벌렸으면 하는데, 지금 구독자도 아직도 두 자리 수고요. 그리고 조회수도 거의 안 나오거나 아니면 한두 명, 때로는 서너 명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편의점 알바 한다고 해서 그 알바생들 사회 초년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습게 보고 막대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편의점 알바가 걸레질을 하거나 손걸레질을 하거나 물건 정리를 하시는 걸 보시면요, 진짜 격려 아닌 격려를 해주시거나 바카스나 때론 비타민 음료 하나 챙겨주시면서요, 고생한다고 수고가 많다고 말 한마디 해주시면서 칭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의점은 저도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볼 당시만 해도요, PC방 가서 그냥 앉아서 손님 받고 그냥 나도 게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니까 건강을 많이 잃었었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편의점이 금연구역이었잖아요. 예전에는 편의점이 흡연구역이었어요. 거의 저는 흡연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거기서도 좀 악덕 업주에 의해서 편취를 당하고 약간 노동 아닌 노동을 착취를 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진짜 저는 최선을 다했고 편의점 알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몸바쳐서 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사운드가 끝났네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일이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떤 연이나 여타 몇몇 사람들은 자신은 뭐 고기 굽는 일도 하고 뭐 신문팔이도 해봤고 뭐 우유도 해봤고 뭐 별의별 알바를 많이 해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썰을 푸는 연예인들 보면요, 참 우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제대한 이후에 저도 PC방을 해봤고, 그리고 빵집에서도 일을 해봤고, 근데 오래 못 버텼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텃세를 많이 부리거나 그거에 대한 밑바닥부터 올라간다는 게 버티기가 힘들 만큼 너무 적응이 안 됐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현실의 타협점을 못 보고 21살 중반 때쯤이었나? 말쯤에 집에서 이제 백수처럼 지낼 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그냥 놀고 먹고 자고 그랬던 게 아니라 종이 모형을 하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고 그렇게 살다가 돈벌이가 너무 안 되니까 앞날이 너무 불확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동생의 손에 이끌려서 자신이 일하던 신사 가로수길점에서 편의점 알바에 일하는 걸 추천했고,
그때는 오후 근무 오전 근무를 제한 오후 근무 저녁 근무는 무조건 2명씩 일할 때였거든요. 그때 가게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작은 공간이었는데 둘씩 일했어요. 그때는 직영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맹점으로 돌아갔을 당시에 임금 문제로 인해서 알바가 다 하나하나 한 명씩 일할 때였어요. 저 그때 현타 진짜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빼빼로데이나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때 물건 들어온 거 보면요, 다른 날에 비해서 몇백 곱절 들어옵니다. 그걸 혼자 다 정리해야 돼요. 진짜 노이로제 걸립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갑자기 또 푸드 오고 우유 또 오고 또 한참 또 다 정리했다 싶으면은 신문 아저씨 오시면 신문 받고, 그리고 또 경마지 아저씨 오면 또 경마지 받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물건 정리 마저 또 더 해야 되고, 그러면요 진짜 시간 가는 게 말 같지도 않게 진짜 많이 흘러가고 지친 몸으로 항상 이끌고 집에 왔었죠. 그리고 쭈그려 앉아서 뽀글이 라면을 먹거나 아니면은 그냥 컵라면 먹거나 아니면은 과자 먹거나 아니면은 그 몸에 안 좋은 그 에너지 음료 나왔을 때 에너지 음료 먹고 진짜 열정적으로 일했고요. 남이 말하고 먼저 시키기 전에요, 제가 알아서 스스로 챙겨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응대하고 일을 했었던 게 저였습니다. 근데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좀 더 편취하거나 아니면 일을 더 착취하거나 노동을 시키는 분도, 악덕 아닌 악덕 점주도 만난 적도 있었고요. 대부분 근데 다 좋으신 가맹 점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가맹 점주들 중에서요 나쁘신 분들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직영점에 일하다가 가맹점 넘어간다 했을 때 솔직히 불안하고 두려움을 많이 떨었었거든요. 왜냐면은 가맹 점주에 대한 안 좋은 악성 그런 일부 10명 중에 1명 2명 있을까 한 그런 악덕 점주들에 대한 악행을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화장실 가는 것 갖고도 뭐라 그러고, 물건 정리하는 것 갖고도 뭐라 그러고, 뭐 청소 갖고도 뭐라 그러고, 막 이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편견을 가지고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라, 일도 더 안 좋은 조건에서 일 시키는 게 많았다는 걸 많이 각인이 되어 있었던 저였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15년을 편의점 알바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여태까지 만난 점주들이 거의 한 10명이 넘습니다. 15년을 일하면서. 그 중에 딱 한 명, 한 부류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있을 때는 진짜 저는 좋은 대우를 받았고요. 제가 일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맞서서 일한다 하면요, 저희가 그만큼 응대를 해주고 대응을 해주시고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편의점 알바 일을 하시면요, 그만큼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점주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오는 그런 단골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웃의 주민들에 의해서요 재조명되어지고요. 이름이 그분들 이름에서 호명이 되거나 그분들의 본인들을 찾게 되면요, 그곳에서 진짜 여러분들은 사람을 남기는 장사치가 되었다는 걸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 인연이 우연이 아니른 필연이 되고 운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편의점 알바 처음에는 계산하는 거 복잡하고 물건 정리하는 거 좀 힘들고 고단할지언정이었대요. 손님들 분 중에서 한 번 오던 손님이 2번 오게 만드는 몫은 여러분들 몫이고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한테도 크나큰 행운과 그런 좋은 일들도 있을 것이고요. 좋은 인연도 되고 좋은 운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편의점 알바 일하면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다 보여집니다. 아울러 연세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은 간혹 이제 정치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삶의 고단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지 마시고요, 다 들어봐 주시고요. 그곳에는 꼭 정답도 있을 거고요. 좋은 명언이나 좋은 격언도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저조차도요, 그분들을 만나고 손님들을 접하고 그럴 때마다 진짜 사회 공부 아닌 사회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 가끔 이제 뼈를 깎은 듯한 명언을 얘기해 주셔서 내래에 박힌 적도 몇 번 있기도 하고요.
저는 솔직히 편의점 알바 15년 일한 거에 대해서 진짜 남들 앞에 당당하게 부끄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울러 나이 먹고 편의점 알바 한다고 해서도 또 욕이 되는 것도 아니고 큰 화가 되거나 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이상하고 더 낮은 사람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 마시고요. 본인들의 아들이자 본인들의 자식이자 아울러 본인들의 형이자 삼촌 아니면 동생, 형, 이웃의 지인 아니면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편의점에서 일을 하실 때요. 손님을 맞이할 때도요. 처음에는 버리시지 말아야 될 게 의심해야 되는 마음은 항상 1%나 2%는 가지셔야 되고요. 99%는 이 손님은 한 번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올 수 있게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단골로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말 화술과 그리고 그에 대한 응대하면서 다가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그 손님으로 인해서 작은 감동을 받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대우를 받는다 생각하시면은 한 번 오시던 분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예전에 편의점에서 그런 문구 격언을 봤어요. 손님에게 친절하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월급은 그만큼 는다 이런 명언이 한번 편의점 그 포스터로 이렇게 붙었었던 적을 봤습니다. 여러분, 옷도 깨끗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 스스로가 세탁을 해갖고 오셔서 입으시고요. 명찰은 항상 채우셔서 본인이 누군지 각인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편의점 알바를 만약 하시게 되면요. 간혹 이제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은 다른 거 다 잘하실 수 있지만 담배 찾는 거랑 담배 일에 대해서 이제 관여된 걸 일할 땐 좀 많이 버벅대시고 좀 오래 걸리실 거예요. 익숙치 않고 낯설니까요. 그러다 보면요. 담배 안 피시는 분들도 저처럼 담배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없어지게 돼요. 많이 힘들거나 아마 식후에 피는 담배니까 그러려냐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전에는 담배 안 피던 당시에 저의 시절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바닥에 떨어지는 담배꽁초나 담배 흡연 연기를 맡을 때부터 짜증스럽고 막 화가 많이 났어요. 피해를 많이 봤을 그런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저였거든요. 근데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요. 그런 의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편의점 알바 일하면요. 문신하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겁먹지 마십시오.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패션 아닌 패션으로 보여주고 싶기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신이 나약하거나 자신이 왠지 우습게 보이거나 상대방한테 공격을 당하나 겁이 난다 싶으신 분들은요. 남들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또는 보여주기 위주로 이렇게 문신을 하신 분들도 오십니다. 저는 문신하고 오신 분들 중에서 가끔 이제 글을 써서 이제 영문으로 하신 분들이 오면은 저는 솔직히 물어봐요. 죄송한데 그거 타투 뭐라고 쓰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가끔은 시기한 문신을 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맨날 용문신 무슨 잉어 문신 도깨비 문신만 보다가 가끔 이제 뭐 전에 한번 예전 어떤 분은 막 조커나 어떤 분은 막 종이비행기나 아니면은 뭐 귀여운 뭐 미키마우스 진짜 그런 거 하신 분들 오시면은 뭐 여쭤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되게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으신데요.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드리거나 때로는 그 손님 중에서 특징적으로 말해야 될 것 중에서 계산할 때 보면은 이거는 잡담이 아니에요. 손님을 이끄는 말은요 본인 스스로 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한 번은 드레드를 하고 있어요. 레게 머리로 크게.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여쭤보고요. 너무 부러운 겁니다. 저는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보고 싶어도 해볼 엄두도 안 나니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쳐도 얼추 알고 있으니까 뭐 머리도 자주 못 감거나 아니면은 머리를 정리하기도 힘들고 누워서 잘 때도 불편해하면 아는 걸 아니까요. 심지어 그분한테 막 사진도 같이 찍은 적도 있어요. 멋있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진짜 100이면 100 일주일 안에는 무조건 계속 와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일할 때만 오세요. 그러다가 친해지다 보면은 그분하고도
터놓고 그분의 일상 이야기를 듣거나 제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친해지다 보면요, 자주 오시게 되는 단골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편의점 알바 그거 시간 때우기로 일하는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어렵게 일해야 하는 무겁고 무서운 일도 아닙니다. 아울러 편의점 알바로 산다는 거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손님이 하나 둘 더 늘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죄송합니다. 말이 또 어색하게 됐네요. 이게 제가 대본이 없다 보니까. 손님을 이끌고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는 첫 번째, 책임 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점주님도 믿고 여러분들 맡기고요. 그로 인해서 급여도 오를 수도 있고요. 제가 유튜브 컨텐츠 중에서 제가 급여가 한 달에 3번 올랐습니다. 한 달 안에. 진짜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남이 뭐 이거 해라 이럴 때만 하지 마시고요. 본인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보십시오. 그리고 손님이 오는 것을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편의점에서 손님 없으면요, 시간 진짜 안 가고요. 편의점에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띵 해가지고 말이 멍해졌네. 편의점에서 손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대하고 접대하느냐에 따라서 손님은 더 오고 안 오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결하고 청소도 구비 잘 하시고요. 힘든 거 없습니다. 손걸레 물 한번 묻혀서 쓱 한번 닦아주시면 되고요. 전자레인지에서 라면 돌려 드시거나 핫바 돌려 드신 분들 왔다 가시면요, 전자레인지 무조건 오픈해서 열어주십시오. 냄새도 빼주십시오. 쩔은 내 안 나게. 좀 많이 난다 싶으시면은 집에서 먹다가 버려진 귤 껍질 가지고 오셔서요, 물에 묻히셔서 전자레인지에 1분 동안 돌리셨다가 한 2-30초 동안 거기 쟁여 놓으셨다가 뚜껑 한번 오픈해 주시면요, 향긋한 귤 향 때문에 다른 손님이 다음에 오시면요, 삼각김밥이나 핫바 돌리실 때 전자레인지 뚜껑 열었는데 좋은 향기 나거나 그러십시오.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손님이 자주 이용해 주시겠습니까? 가끔 말이죠. 저도 어떤 편의점에 가서 전자레인지 뭐 돌려 먹으려고 하면요, 쩔은 내 엄청납니다. 막 이게 햄 냄새인지 이게 라면 냄새인지 짬뽕 된 냄새가 나면요, 그게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요, 시간대 의식으로 앉아서 스마트폰 하면서 게임하지 마십시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만약에 일을 하실 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잘 모르는 일이 있거나 일하다 뭐가 막히는 일이 있으면요, 혼자 어떻게든 대충 둘러대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점주님한테 항상 전화를 하십시오. 점주님은요, 여러분의 불편한 상황과 여러분들이 긴급한 일이 있을 때 24시간 항시 대기하셔서 전화 받으시는 분이고 출동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일하다가 뭐 모르는 게 있으면요, 꿍에 있거나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여쭤보고 미리미리 물어보십시오. 모르는 건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 저도 오래 살아남았고요. 아울러 편의점 일을 하면서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직종이 되겠구나. 아르바이트 평생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꿈을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각을 했습니다. 간혹 손님 몇몇 분들이나 점주 몇몇 분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잘할 거면은 편의점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근데 저는 그만큼의 책임감이 큰 깜냥이 되는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편의점 알바로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국한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찾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은 손님도 그리고 점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시각도 진짜 친절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착실한 알바로 보게 되고 비춰지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머릿속과 입 안에서 여러분들이 각인되어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또 찾게 하는 그런 마력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3천부터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요,
윤호의 편의점 알바 연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 15년 일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요. 단 한 번도 부끄럽거나 그걸 숨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 서비스업적으로 일하는 편의점 알바는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그런 직종이니까요. 손님이 어떻게 대하건 간에 그거에 대해서 잘 응대하시고요. 이야기도 조금씩 섞어 가시면서 이야기하십시오. 응대하시면요,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진짜 훌륭한 아르바이트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편의점 알바생이라고 해서 창피하거나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그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명찰을 차고 잠시 밖을 나가거나 아니면 어딘가를 갈 일이 있다 하면요, 부끄럽다고 숨기거나 벗거나 이름표를 떼거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고 여러분의 일터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6시간, 10시간, 12시간 일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방이고 여러분의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진짜 책임감 있고 주인의식이 투철해 주실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알바가 아니라 직원, 아니 심지어 점주가 된 마음이 되어서요, 일하시게 되면요, 일이 즐겁고 재밌습니다. 저도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그걸 깨닫기가 한 2, 3년 걸렸어요. 거의 현자 타임입니다. 현자 타임. 현타가 아니라 진짜 뭐 신선이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하우가 생기고, 꼼수가 아니라 노하우가 생기고, 그걸 어떻게 하면 손님한테 응대를 해서 해주면은 좀 더 안락하고 깨끗한 공간 장소가 되는 구역이 되는 겁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 세븐일레븐에서 15년 동안 일한, 그것도 강남구역에서 마지막으로 생존했었던 윤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좋은 추억과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자신이 부끄럽지 않고 열심히 일해왔다는 것을 남들한테도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는 편의점 알바 근무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편의점 알바 윤호의 연력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시간대식으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스마트폰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 스스로가 찾아서 일을 해보십시오. 과자 하나 삐뚤어져 있으면 똑바로 해놓고요. 좀 지저분하다 싶다, 라면 먹고 간다 싶으신 분들 있으면 거기 한번 딱 한 번씩 청소해 주시고 그러시면요, 그 공간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청경결백한 아주 천상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편알바, 나는 편의점 알바다 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후원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